여러분, 불안을 줄이는데 친구를 더 많이 만들고 다양한 모임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도움이 될까요? 그때만 잠깐 괜찮고 결국 더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죠. 친해지려고 잘해주더니 오히려 무시당하고 얕보이는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그러다 보면 내 자존감은 내려가고 불안은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저 또한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면서 오히려 불안이 줄어들더라고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그 시간을 잘 보내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잘 보내느냐? 저는 우연히 이 방법들을 알게 됐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불안을 확 줄이고 좀 더 나 자신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총 3가지 방법인데요. 그 내용을 오늘 가감없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카프카의 소송이라는 작품 읽어보신 적 있나요? 이 소설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다루는 대표적인 소설인데요. 주인공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너는 죄가 있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무슨 죄인지 또 안 알려줘요. 재판은 시작을 했는데 끝이 없이 이어져요. 주인공은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 막 만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알려주지 않아요. 아니, 알려주지 못해요. 결국 주인공은 자기가 왜 이런 소송에 휘말렸는지 끝까지 알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돼요. 우리가 느끼는 불안도 이렇게 정체 없이 갑자기 너 문제 있어 라는 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불안을 이기 위해 밖으로 그 원인을 찾아다닐수록 더 미궁 속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의사나 상담사 분들조차도 여러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단지 가이드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결국 나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문제를 직시하는 순간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 직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프리라이팅 글쓰기입니다. 잠깐 글쓰기도 너무 뻔하다고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나도 해봤다 이런 분들 많으실 건데 이해합니다. 그런데 글쓰기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서점에 가시면 책 진짜 많잖아요. 그만큼 글쓰기의 종류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글쓰기 방법 중에 프리라이팅 글쓰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떠오르는 대로 글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마치 매트릭스 영화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영화의 초반 오프닝을 보면 초록색 숫자들이 위에서 아래로 막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느낌으로 내 생각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 적는 겁니다. 만약 좀 극단적으로 욕이 떠오르면 오늘 땡땡 같은 날이네 식으로 욕 쓰고 그리고 방금 봤던 풍경이 떠오르면 예를 들면 하늘이 진짜 파랗더라 같은 식으로 그냥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바로 글로 붙잡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걸 부담스럽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문법 같은 것도 상관없이 그냥 써 내려가는 거예요. 어차피 나만 알아보면 되거든요. 막 주어 서술로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그냥 쓸 수 있을 만큼 쓰면 돼요. 저는 매일 1500자 정도를 쓰는데요. 이게 힘드신 분들은 100자, 200자 정도만 쓰셔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100자, 200자 쓸 수 있거든요, 누구나.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그냥 트위터 글 한 번 날릴 때 제한된 글자 양이에요. 그 정도도 솔직히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나 잘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 100일 정도 쓰게 되면 되게 놀라운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내가 그냥 그동안 지나쳤던 나의 심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생각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패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불안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놀라운 건 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면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의 정확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 마음챙김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릴러 영화에서 괴물의 정체를 아는 순간 공포가 줄어들고 괴물을 없앨 약점을 찾기 시작하는 것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에서 실제 연구 결과를 봤는데요. 미국의 유수의 병원들에서 트라우마를 가진 분들이 그것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글쓰기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자유 글쓰기 방법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글 쓸 때 어떤 도구로 쓰느냐, 그냥 편한 걸로 쓰시면 돼요. 저는 컴퓨터가 편해가지고 타자를 쳐서 글을 써요. 왜냐면 타자가 조금 더 속도가 빨라가지고 생각이 막 떠오르는 대로 받아 적기가 쉽거든요. 그렇다고 꼭 타자로만 써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손으로, 펜으로 혹은 연필로 쓰시는 게 더 편하신 분들이면 손으로 직접 쓰셔도 돼요. 중요한 건 내가 부담 없이 계속 쓸 수 있는 도구면 된다는 거예요. 거창하게 막 이것저것 붙일수록 오히려 역효과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것도 뻔한 소리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텐데, 많이 알려진 것처럼 혈액순환을促進시키기 때문에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행복 물질인 옥시토신, 엔돌핀을 분비시킨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모르셨더라도 정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하려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운동의 다른 효과 부분을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유산소 운동을 왜 해야 하느냐? 요즘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불안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선택을 했는데 B라는 선택이 더 좋으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 많은 선택지들을 내가 다 하고 싶다 혹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도 있다는 거죠. 가장 쉬운 사례로 보면 스마트폰 보시면서 막 알람들 울리고 새로운 컨텐츠들 막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시간은 없고 근데 또
할 일은 있고 이렇게 너무나 많은 것들 때문에 오히려 불안감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심리에서 정말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을 하는 동안 나 자신을 구속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는 다른 것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운동을 하면서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온전히 그 행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명상 효과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2022년에 연구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유산소 운동이 명상했을 때와 유사하게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을 낮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명상과 유산소 운동을 비교를 한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면서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강의를 듣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 동안에 불안하게 만드는 잡생각들이 줄어들고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뭔가 불안하고 해결은 안 되는 것 같고 원인은 모르겠고 이럴 때 그거를 해결하려고 계속 머리 싸매고 있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30분 정도 뛰고 들어오세요. 혹은 자전거를 타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면 일단 내 몸 자체, 이 하드웨어가 불안감이 낮아지는 상태로 바뀌게 돼서 운동이 끝나고 돌아오면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뇌는 신기하게 휴식을 하는 동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게 아니고 다른 행위를 하는 동안에 내가 생각해 오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탁 하고 아이디어처럼 해결 방법이 떠오를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뭐 아이디어 안 떠오른다고 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 행위 자체, 운동한다는 시간 자체가 불안감을 극적으로 낮춰줍니다. 그런데 또 요즘 런닝 크루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운동하는 건 어떻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도 불안을 계속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면 같이 운동하는 것보다 혼자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옆 사람을 계속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뒤처지거나 뭔가 좀 멋없이 나왔다 그러면은 왠지 쫄리고 막 경쟁 심리 생기고 운동 후에 심리적으로 더 진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혼자 명상하듯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동할 때만 반짝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꾸준히 매일 하게 되면 운동이 끝난 이후에도 그 심리 상태, 불안감이 좀 낮아지고 되게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 그런 상태들이 꾸준히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한 3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글쓰기는 소프트웨어, 운동하기는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지 느끼게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인간관계에 쏟았던 시간을 어떻게 혼자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서 카톡이나 전화가 계속 오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 자꾸 걱정이 생기고 신경이 쓰이면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때도 현명하게 멀어지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단칼에 관계를 다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괜히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더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서서히 연락의 빈도를 줄이면 됩니다. 만약에 상대가 왜 연락이 뜸해졌냐고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요즘 혼자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해 라던가 일이 많아서 당분간은 시간 내기가 좀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면 돼요. 맞는 말이잖아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중이니까요. 중요한 건 상대에게 너랑은 만나기 싫다는 뉘앙스를 주지 않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내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게 관계를 줄여나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했다가 외톨이가 되면 어떻게 하죠? 라고 걱정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잠시 연락이 끊긴다고 해도 나중에 연락했을 때 반갑게 연락을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어쩌면 상대가 계속 관계를 이어나갈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시간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외톨이가 된다고 해도 내 자신의 불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니까 그 다음부터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불안할 때 혼자 있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방법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